공공에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야, 동작구청에서 자꾸 개발을 하고 지랄이요. 뭐 지들이 뭐 해먹으려고 그러나? 여기 구청 공무원들이 기술직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들은요. 소속이 동작구청에 근무해도 이 구청에 한 구청에 5년 이상 못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년 이상은 다 이렇게 돌리게 돼 있어요. 뭘 해보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양계약 체결해서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딱 값이 좋을 때 굳이 나는 얘기 안 들어가도 돼 하신 분은 한 번은 팔 수 있다. 그래서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수입 보장. 내가 나이 먹고 퇴직해서 건물 하나 가지고 임대를 받고 있는데 야 이거 아파트 짓는다고 한 5년 동안 철거해 놓고 그럼 나 임대를 어떻게 하냐? 난 손가락 빨고 있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개발은 없습니다. 재개발은 여기는 주민들이 필요하면 그래 그 사람은 임대료는 줘야 돼.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임대료, 상가 이런 사람들이 안 되는 것들은 임대료 수입이 끊어지면 이건 좀 보조를 해주자 하면은 그것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또 역세권에 이렇게 140%, 120% 용적률을 더 준다는 것, 건물을 더 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것, 복합지구 면적이 5만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공원을 만들었어요. 저는 왜 그렇게 공원을 처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라매 공원 옆에 있잖아요. 조그만 가면 공원 있어요. 대한민국같이 공원 많은데 없는 것 같은데 무조건 개발을 하면 5만만 넘으면 공원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 5만이 안 넘어서 원래부터 안 만들었는데 이게 공원에 걸리는 사람들은 5만이 넘는 게 아니고 10만이 넘을 때 그때부터 공원을 만든다. 그래서 공원을 안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새로 여러분들이 후보지를 신청할 때는 이 정도 새로 변경된 제도들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다시 이제 관심을 갖고 뜨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요, 세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역세권 주변의 상업, 두 번째 중공업 지역에 하는 것, 여러분들이 두 개 다 해당이 없죠. 세 번째 하는 것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라고 해가지고 저층 주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에 할 거고요. 여기에 입지 조건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10,000평방미터 이상. 여러분은 4만 얼마니까 굳이 뭐 요건은 다 되죠. 또 하나 특징인 것. 20년 이상 노후도가 몇 프로? 60%. 예, 보통 재개발은 30년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노후도가 안 나와서 개발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걸 하시면 된다.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 용적률의 파괴 혜택에 보면 특별건축구역으로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그래서 일반 국토이용 국계법, 그다음에 도시계획법, 그다음에 일반 건축법 가지고는 높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 땅에다 내가 짓고 싶은 만큼 100층, 200층 짓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너는 7층까지만 지어, 너는 4층까지만 지어, 너는 10층까지 지어 했는데 층수를 높이 줄인다는 것은 뭐예요?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관계없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서 높이를 더 짓게 해주겠다. 용적률을 더 주고 높이 더 주고 그러면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이나 주차장이 완비된 주거단지를 만들겠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뭘로 한다? 저층 주거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저층 주거지 사업에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를 복합지구로 지정할 거고요. 양질의 SOC가 갖춰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으로 만드는 거. 이건 뭐 목표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지정 조건은, 자, 원래 우리는 강남이나 서초처럼 잘 팔리는 지역이면 진작 재개발 재건축했지. 안 팔리고 일종 많고 그래서 안 됐는데, 기존 사업 방식으로 어려운 지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이동안 개발을 하고 싶은데도 못했던 지역, 이런 위주로 하겠다. 그리고 면적도 1만 이상의 서울은 60% 이상 노후도면 하겠다 돼 있고요. 용적률 상향, 개발 인센티브입니다. 일종을 법적 상향까지. 그 다음에 기부천합 비율도 물론 일반 재개발 재건축하면 25% 되는데 여기는 15%까지만 하겠다. 기부천합이 적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수익성이 높아지죠. 왜? 다른 놈들보다 더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기부천합 남들은 하는 만큼 다 하면 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부천합 비율을 줄였습니다. 또 건축규제 기준이나 여러 가지 건축법에서 혜택을 줘서 사업성을 높이겠다 하는 거에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개발 컨셉은 그냥 LH가 짓는 이니까 제가 이제 집이 성북이라서 노원 그쪽에 많이 가는데
그냥 갈 때마다 노원이 살기는 좋아요. 평평하고 도로도 잘 되고. 그런데 꼭 가고 보면 무슨 아파트가 많은 줄 알아요? 사슴 아파트. 이름도 왜 그렇게 짓나 몰라. LH, SH에서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공에서 짓는다고 하니까 야 뭐 임대 아파트 같은 뭐 저렇게 짓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 이 사업은 내가 LH나 SH가 지 땅에다 지가 짓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못 지어요. 여러분들 땅에다 짓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안 하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 컨셉도 최근에 아파트들이 들어가는 컨셉들을 좋은 컨셉으로 다 넣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특징은요.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용적률을 더 줘서 더 짓게 하겠다. 기부 체납을 최소화하겠다. 토지 등 소유자의 추가 이익을 보장하겠다. 같은 면적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보다 최소 10에서 30% 정도 더 수익률이 높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당연해야죠. 왜? 그동안 다른 사업이 안 돼서 했는데 똑같이 사업률이 나오면 안 되고 혜택을 더 주니까 혜택 줄 만큼 수익률이 나와야죠. 그러면 혜택을 줬는데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하면 혜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건축으로 뭐 좋은 허나만한 소리예요. 좋은 건축 짓겠다는 거고 공공주도로 토지든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속한 사업 5년 정도 걸린다. 이건 정말 저같이 한 30년 아파트 개발 사업에 같이 해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동작구 전체가 개발계획 수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저희들이 상도 권역, 사당 권역, 노랑 권역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인 신대방 2동 이쪽의 개발계획 수립이 좀 더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방금 우리 직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토부하고 같이 공공도심 복합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청장님께서 이 지역에 대한 빠져 있는 부분들을 채워서 이번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 한 30여 분 정도 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보고를 드렸고 오늘 이 자리를 행사하고 있는 부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동의라든지 열의 이런 것들을 대한 부분들도 다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신 것처럼 저희 동작구 전체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조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작구에서 이쪽 지역을 총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요 며칠 전에 저희들이 3월 13일 날 기상청 부지가 바로 인근에 있잖아요. 그 인근에 있는 기상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상청이 2030년 정도의 대전으로 다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그 부지가 5,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를 복합개발로 진행을 해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게 학교 교육에 대한 그래서 남자고등학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으셨고 또 그리고 국제학교가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한쪽에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5,500평 중에서 4,000평 정도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1,000평 정도 남잖아요. 그 부지는 저희들이 그 대형마트가 없잖아요. 이마트가 됐든 코스트코가 됐든 아니면 트레드스가 됐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면 바로 앞에 대규모 보라매 공원을 보고 있는 공원에 있고 바로 인근에 지금 더블역세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들이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상청 부지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특히 국제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청장님께서도 저희들이 구청사에 있는 국제학교를 이쪽에 옮기는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명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복지,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좋아짐으로써 우리 단지가 좋아지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제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너무 관심들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진행 사항이고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동의가 있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해주시면 그런 부분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재개발에 대한 염원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셨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쪽 지역은 특히나 아신 것처럼 공동주택이 있고 일부 진입로라든지 소규모로 개발했었을 때는 여기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으로 저희들이 한 5만 평방미터 정도 되죠. 네. 그러면 대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었을 때 건설사 같은 경우도 브랜드가 있는 5위권 이내에 건설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이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든지 동의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들이 설명회를 여러 차례 계속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 자리에 설명을 해주실 분을 저희들이 모셨는데요. 중구청에서 정비 과장님, 국장까지 하시고 저희들이 동작 주식회사가 있거든요. 퇴직하시고 저희들이 고문으로 모셔서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안병석 국장님이 오늘 인사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잠깐 인사 좀 해주시고, 아무튼 저희 동작구청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거기 앉으신 분들은 화면이 안 보여서 화면을 봐야지 장땡이 되는데 이게 큰일 났네. 네, 화면을 좀 잘 보시고요. 저도 이제 공직에서 개발 사업을 한 30년 넘게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의 특징이 주민들은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은 별 관심이 없죠. 왜? 주민들이 관심이 많을수록 내가 피곤해지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제 동작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청장님이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불러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동작구청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의사결정은